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다들 각 당에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뭐 한동훈 위원장의 입은 더 거칠어지고요.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네요.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민 비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민 비조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서 만들어낸 말이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층의 81.7%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에 투표하겠다 그런 의향을 보인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조원 C&I에 의뢰를 해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유권자 2,03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거의 모든 유권자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겠다 이런 의향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이야기했던 지민 비조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역구에는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민주당 후보라는 사람이 47.5%, 국민의힘이 37.3%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완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울경 같은 경우 뭐 TK는 볼 필요 없고요. 부울경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51.8%, 국민의힘이 38.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총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그러잖아요. 수도권. 서울은 민주당이 42.1%, 국민의힘이 36.8%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앞서는 것이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49.3%, 국민의힘은 35.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완전히 이긴다.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25%로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례대표에서도 지금 조국 혁신당이 1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1위. 이렇게 되면 범야권, 민주 세력이 거의 200석에 가깝게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치 오전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광범위한 공약을 발표했어요.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 그리고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공화국, 탄소중립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과학기술공화국, 한반도 평화 공존을 확립하는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제7공화국을 만들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 개헌, 민주당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이정표 삼아 가겠다 이렇게 밝히던데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이야기는 민주당과 범야권, 제 세력이 힘을 합해서 개헌선을 만들어내야 된다.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금 뭐 비례대표만 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정말 좀 섣부르긴 하지만 17석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대 수치죠. 17석까지도 조국 혁신당이 얻을 수 있다. 뭐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비례대표가 46석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에게도 큰 도움이 되죠. 결국은 함께 힘을 합해서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물리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 이 말이 이제 먹힌 거죠. 물론 민주당도 비례정당이 있습니다. 민주연합이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뭐 다 이 일삼몰빵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보다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국 혁신당에도 표를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먹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어찌됐거나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의석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게 몰아달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약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 국정원, 감사원 이런 것이 지금 권력기관화돼 있는데 이런 것을 국민 아래에 두겠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거든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들이 지금 국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검찰 권력이 국민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국민의 발 아래 두겠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과 함께 이뤄내야 할 조국혁신당의 과제가 아닌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조국혁신당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 대표도 이야기를 했듯이 민주당과 힘을 합해서 반드시 200석 이상을 얻어내야 그 개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개헌을 통해서 이런 공화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권력기관들을 국민의 발 아래 두고 국민을 겁박하는 그런 권력기관들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검찰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캐비넷을 연이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경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감사원, 누가 당신들을 권력기관으로 선출했습니까?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을 겁박하는 데 쓰고 있다. 그리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사전투표일인데 254곳 지역구를 놓고 국민의힘은 90석, 민주당은 110석 정도가 우세하다. 이렇게 그 당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뭐 유세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던데 박빙으로 보는 곳이 55곳이다.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위원장이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창원에서 더 이상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50개 안팎에서 경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이 뚫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개헌 저지선을 반드시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고 윤석열 정권을 대대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151석을 달라라고 읍소를 하고 있지요. 151석은 뭐 당연히 달성하는 것이고 200석을 달성하느냐 마느냐 범야권이 여기에 관심이 더 가는 상황입니다. 자, 또 요즘 우리 신평 변호사가 또 요즘 SNS를 자주 하십니다. 이분이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는 있으나 정치적 자산이나 역량에서 조 대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감당할 수 있다고요? 상대할 수 있다고요? 이재명 대표의 당이 민주당입니다. 신평 변호사. 잘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당이 민주당이에요. 그 당이 어마어마한 지역구 의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한동훈이를 다 때려잡았어요. 윤석열을 때려잡았어. 그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가 먼저 잡았어. 그리고 조국 대표가 바치고 있는 겁니다. 비례대표로. 네. 그런데 조국 대표를 칭찬하려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살짝 끼워넣네.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는 있으나 조국 대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한동훈으로서는. 네. 한동훈으로서 조국 대표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분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2월까지는 이렇게 쭉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서는 한동훈이가 쭉 좀 이겼다. 좀 지지율이 좋았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나오면서 한동훈이가 완전히 꼬그라졌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네. 신 변호사께서만 눈으로 봐도 뻔하죠. 그럼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쩌겠어요? 뻔한 정도가 아니죠. 환히 보이잖아요. 네? 4월 10일 선거 결과가 환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 어떻게 할 건지 그 환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함은경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권 경쟁이 이제 벌어질 텐데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먼저 쫓아내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신 변호사는 보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한동훈이는 4월 10일 날 그냥 집에 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당권 경쟁에 나서다녀.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선거에 진 수장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대로 안 두죠. 바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갈갈이 찢어 놓을 겁니다. 보세요. 보수 언론에서 한동훈이 쫓아내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전에 나가겠죠. 자, 홍준표 대구시장님. 자꾸 한동훈 위원장을 막 까니까, 야, 혹시 잠재적 대권 후보로서 경쟁자가 되니까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으니까 바로 또 등판했습니다. 이분이 어제 뭐라 했냐면, 선거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 대표의 초보 사무총장, 정치도 모르는 공관위원장까지 모셔서 하는 짓들이 한심해서 그랬다. 이것들아. 셀카나 찍으면서 대권 놀이나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어서 내가 참다 못해 충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은 그 애들 시간이고 중차대한 총선 국면에 애들의 철없는 칼춤놀이가 너무 한심해서 내가 한마디 한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하여튼 말을 정확하게 할 때는 또 정확하게 철없는 애들의 칼춤놀이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놀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서 근본 없는 이야기를 또 했어. 근본 없이 떠돌다 이야기를. 김경률한테는 이렇게 말했어. 근본 없이 떠돌다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자기 전공인 조국 저격에만 집중하시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문경이한테 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도 당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당에 들어와서 이간질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사람들이 천방지축 날뛸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철없는 애들, 철없는 칼춤, 한심한 애들 천방지축 날뛴다. 이 이야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애들 데리고 천방지축 날뛰고 있다고 우리 이 홍준표 거기다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대. 한동훈이가 엊그제 그랬잖아요. 야, 뭐 큰절이나 하자고 자꾸 뭐 큰절 하자고 우리 후보들이 그러는데 왜 범죄자들에 대고 큰절을 하냐? 나는 서서 죽겠다. 큰절을 유권자들한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범죄자들한테 왜 내가 큰절을 하냐? 와, 범죄자와 싸우는데 내가 왜 큰절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자와 싸우는데 큰절을 해야 됐네. 와, 이 사람은 진짜 하여튼 애가 좀 많이 좀 이상해요. 응?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사직생의 각오로 마지막까지 읍소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것들아 라고 큰절 아니라 더 큰 것도 해야 된다 라고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요즘 뭐 거의 시정은 하시겠죠. 시정 안 하시는 시간에 SNS 하시겠죠. 예, 그거 나중에 다 밝혀져요. 홍 시장님 대통령 선거 나오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제1당이 못 되면 그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이다. 지난 총선이 끝나고 황교안을 동정하는 사람이 있더냐? 너도 황교안하고 똑같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선거에서 늘 보여온 게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표 시절에는 뭐 천막당사로 막 나가고 이 후보들이 모여서 큰절하고 이러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거 안 한다. 무슨 큰절을 하냐. 예. 안 한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월등히 국민의힘이 이깁니까? 사실은 이제 이미 다 끝났잖아요. 판세가 다 정리가 됐어. 이제 와서 찍을 후보를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까지 윤석열 정권 2년의 이 무도함을 봤는데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뭘 한다고 해가지고 유세 가가지고 깐죽된다고 지지 후보를 바꿀까요? 나는 안 바꾼다고 봐요. 이미 이 정도면 굳었습니다. 판세는 굳었다. 90석에서 98석. 난 98석이 국민의힘 수치다. 늘 이야기했더니 내가 너무 높게 잡아줬어. 내가 한동훈 위원장을 너무 높게 생각을 한 것 같아. 90석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내일 사전투표입니다. 예, 사전투표부터 민주당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가?
민주당 찍어야죠. 그리고 또 뭐 조국 혁신당도 찍어야 되고 민주연합도 찍어야 되죠. 예. 그래서 민주 진보 범야권이 200석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